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잘했네. 네, 이제 박근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24일 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2주 안에 탄핵이 결정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 지리환 싸움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앞으로 남은 24일까지 최후의 발악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이 점이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까지로 다 이제 종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증인이나 변론은 22일까지 다 이제 신문을 마치고 그 23일에 이제 최종 답변서를 이제 받아서 발표를 하는 거죠. 최후 변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하여간 24일로 다 끝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판결문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시간 준다네요. 그러니까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후에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뭐 단군이 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24일 지나면 25일 휴무잖아요. 26일까지. 그러고 나서 예상대로 2주에 걸쳐서 3회 이상 평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일날, 10일날 지금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정치권의 지금 예측이 9일날 오후 2시설과 10일날 오후 2시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했던 대로 5월 10일날 그 주 둘째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정말 벚꽃 대선이네요. 예, 벚꽃 대선인데 그래서 예측한 대로라면 아무래도 10일날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5월 10일날. 그러니까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요. 기각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마. 기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탄핵이 되는데 거기에 반대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 기각에 한 표 던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국민적 기대를 높여놔야 혹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반발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의 임기는 사실상 3월 9일 전후에서 끝난다. 박근혜의 임기는 20일이 조금 넘게 남았다. 그렇죠. 바로 퇴거 명령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10일날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박근혜는 10일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혹시? 아니 바로 구속이지 뭐. 예, 바로 그겁니다. 새고랑 차고 어디로 가나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11일날 토요일이니까 일단 구치소에서 자고 일요일날 자고 13일날 이제 구속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하겠죠. 그 지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특검의 연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특검이 만약에 황교안에서 연장이 안 돼 버리면은 그 수사 주체가 검찰로 다시 바뀌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를테면 명예훼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박근혜가 자진하야하게 하고 야당과 국민들이 박근혜를 감옥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4월 퇴진, 6월 대선설입니다. 근데 말도 안 돼. 아니 버스 다 기다려놓고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박근혜가 말이에요. 그 게이트가 터져갖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쫙 나왔을 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하야를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그때 바로 택시를 탔으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버스 올 동안 15분간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하는데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언론들이 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너덜너덜한 누더기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씨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완곡하게 버텨서 지금 수사 못하게 한 게 그러니까 많으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한테 그때 당시 밝혀진 것만 딱 반성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딱 대통령을 내려놨더라면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사퇴해도 수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알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요. 온갖 추문까지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당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박근혜의 그 신변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 청와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거 말 되네. 7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단 말이야. 캐나다로 가나? 방콕나라? 문 열었는데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면 어떡해? 아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옛날에 뭐 노태우도 해외 비행장으로 튀려다가 잡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야반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 근데 비리범의 경우에는 해외 망명 같은 게 안 통하고요. 사상 관련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 아닌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 막 흥분되는데 그 생각만 막 해도. 겨울옷을 다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지루하게 그런 거 있잖아. 정권 바뀌었어. 옛날에 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인수위원회를 거치면 또 한 2달 정도 까먹잖아요. 그럼 왜 안 올라가지 하고 막 애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선거 끝나는 다음 날 선관위가 확정만 해주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야, 속전속결. 봐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 M 후보께서 됐다고 칩시다. 청와대에 갔는데 수석 비서관이고 장관이고 다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 모양 되게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 공메일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만 딱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림만 그래도 되게 환상이 재밌네. 하루 만에 싹 다 물갈이를 해버려야 될 텐데,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청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장관을 다 바꾸는데 한 3, 4개월 이상 걸려요. 이런. 근데 그 중에 자진 사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퇴를 자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사실은 내각을 갈아치우는 그 기간하고 약간 맞먹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아무튼 가슴 떨리네요. 앞으로 3주 정도면 됩니다. 내 시대도 끝났다. 아니, 그래, MB는 언제 털어? 그러니까. 치워야 할 똥이 너무 많아, 지금. 일단 닭장 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쥐잡으러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처음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탄핵으로 갈까 하야로 갈까 막 하던 그 설왕설래 끝에 탄핵으로 목표를 잡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일단은 안심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앱에서 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도 날짜가 이제 나왔네요. 다음 달 3월 6일, 7일 정도 되죠. 6, 7일. 그러니까 9일, 6에서 길어봐야 9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이아를 눌러봐야 되겠네요. 하실 사람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임기 20여일 남은 거예요. 주수로는 한 3주가량. 그래 4년을 버텼는데 이제 3주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때 탄핵이 되면은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박근혜 당선되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 그 절망감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팟캐스트가 그 지점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시즌 2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시즌2를 해야 돼? 그런 거 없어. 3년 동안 계속 갈 거야. 새로 대통령 당선인데 도와야지.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제발 새로운 대통령을 이 방송에서 씹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런 건 있어요. MBC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요.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면. 그 MBC는 틀림없이 또 KBS는 제도가 미비되고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새 대통령이 씹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선된 대통령한테 제가 경고를 좀 하고 싶어요. 신비한테 안 씹히려면 빨리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 복직시키십시오.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이게 없습니다. 슬슬 개인 사리사욕을 떠올라 그래. 그거 나중에 해. 나중에 네. 해. 길고도 길었던 우리 그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결과로 보여질 날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다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가 촛불 광장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 이제부터도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은 것 같아. 막 설레. 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들이 알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요. 온갖 추문까지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 당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박근혜의 그 신변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 청와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어디로? 그렇잖아. 그거 말 되네. 7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단 말이야. 캐나다로 가나? 방콕나라? 문 열었는데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면 어떡해? 아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옛날에 뭐 노태우도 해외 비행장으로 튀려다가 잡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야반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 근데 비리범의 경우에는 해외 망명 같은 게 안 통하고요. 사상 관련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 아닌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 막 흥분되는데 그 생각만 막 해도. 겨울옷을 다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지루하게 그런 거 있잖아. 정권 바뀌었어. 옛날에 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인수위원회를 거치면 또 한 2달 정도 까먹잖아요. 그럼 왜 안 올라가지 하고 막 애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선거 끝나는 다음 날 선관위가 확정만 해주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야, 속전속결. 봐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 M 후보께서 됐다고 칩시다. 청와대에 갔는데 수석 비서관이고 장관이고 다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야. 3회 이상 평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일날, 10일날 지금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정치권의 지금 예측이 9일날 오후 2시 설과 10일날 오후
오후 2시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했던 대로 5월 10일 날 그 주 둘째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네요. 인용될 경우에. 정말 벚꽃 대선이네요. 예, 벚꽃 대선인데 그래서 예측한 대로라면 아무래도 10일 날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요 기각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마. 기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탄핵이 되는데 거기에 반대 한 표를 던질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 기각에 한 표 던질 사람이 있겠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국민적 기대를 높여놔야 혹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반발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의 임기는 사실상 3월 9일 전후에서 끝난다. 박근혜의 임기는 20일이 조금 넘게 남았다. 그렇죠. 아, 바로 퇴거 명령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 말이죠. 10일 날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박근혜는 10일 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혹시? 아니, 구속일 수 바로 있어요. 구속이지 뭐. 예, 바로 그겁니다. 새고랑 차고 어디로 가나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11일 날 토요일이니까 일단 구치소에서 자고 일요일 날 자고 13일 날 이제 구속 아니,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하겠죠. 그 지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특검의 연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특검이 만약에 황교안에서 연장이 안 돼 버리면은 그 수사 주체가 검찰로 다시 바뀌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를테면 명예훼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박근혜가 자진하야하게 하고 야당과 국민들이 박근혜를 감옥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4월 퇴진, 6월 대선설입니다. 예. 근데 말도 안 돼. 아니, 버스 다 기다려놓고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박근혜가 말이에요. 그 게이트가 터져갖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쫙 나왔을 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하야를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그때 바로 택시를 탔으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버스 올 동안 15분간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하는데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언론들이 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너덜너덜한 누더기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씨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완곡하게 버텨서 지금 네. 수사 못하게 한 게 그러니까 많으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한테 그때 당시 밝혀진 것만 딱 반성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탁 대통령을 내려놨더라면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사퇴해도 수사는 계속 그 모양 되게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 공매일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만 딱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림만 그래도 되게 환상이 재밌네. 하루 만에 싹 다 물갈이를 해버려야 될 텐데,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청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장관을 다 바꾸는데 한 3, 4개월 이상 걸려요. 이런. 근데 그 중에 자진 사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퇴를 자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사실은 내각을 갈아치우는 그 기간하고 약간 맞먹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아무튼 가슴 떨리네요. 앞으로 3주 정도면 됩니다. 내 시대도 끝났다. 아니, 그래, MB는 언제 털어? 그러니까. 치워야 할 똥이 너무 많아, 지금. 일단 닭장 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쥐잡으러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처음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탄핵으로 갈까 하야로 갈까 막 하던 그 설왕설래 끝에 탄핵으로 목표를 잡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일단은 안심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앱에서 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도 날짜가 이제 나왔네요. 다음 달 3월 6일, 7일 정도 돼요. 6, 7일. 그러니까 9일, 6에서 길어봐야 9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이아를 눌러봐야 되겠네요. 하실 사람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임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잘했네. 네, 이제 박근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24일 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2주 안에 탄핵이 결정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지리환 싸움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앞으로 남은 24일까지 최후의 발악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이 점이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까지로 다 이제 종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증인이나 변론은 22일까지 다 이제 신문을 마치고 그 23일에 이제 최종 답변서를 이제 받아서 발표를 하는 거죠. 최후 변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하여간 24일로 다 끝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판결문 뭐 같은 일반적으로 거를 2주 작성을 해야 정도 되니까? 시간 준다네요. 그러니까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음. 이후에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그러니까. 해버린 겁니다. 뭐 단군이 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그러면, 이후에는. 20 당군 24일 지나면 25일 휴무잖아요. 26일까지. 그러고 나서 예상대로 2주에 걸쳐서